안녕하세요. 그 노이즈 후 자본과 인간의 마음 발제자 아모르파티님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 판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판단의 오류를 구성하고 있는 사냥과 자본의 비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판단은 무엇일까요? 판단은 바로 이제 인간의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측정입니다. 여기서 측정은 우리가 줄자로 카펫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온도계의 화씨나 섭씨가 몇 도인지를 보는 것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사물을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이 측정이란 개념에는 정확성이 내포되어 있고, 측정의 목표는 진실에 접근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저자는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그 판단을 평가할 때 왜 결과보다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류를 측정하는 방법과 궤도 잡음이 오류에 미치는 영향,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구성 요소 중 상황 잡음은 무엇인지, 판단에 나타나는 잡음을 집단이 어떻게 증폭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판단이 결과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중점적으로 보지만, 저자는 판단을 평가하는 대신에 판단을 개선하려고 할 때에도 판단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의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면 검증 불가능한 판단의 질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최선의 판단을 내리게 해줄 판단 과정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려면 예측적 판단과 평가적 판단이 모두 필요한데, 평가적 판단에는 중범죄자가 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범죄의 심각성을 맞는 형을 찾아내는 거고, 예측적 판단은 내일 낮에 최고 기온이 얼마나 될지, 후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예측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사냥과 자본이 얼마나 오류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는 편향과 잡음의 역할은 오류 방정식으로 쉽게 요약이 되는데, 단일 측정 시 오류는 편향 더하기 잡음 있는 오류, 그리고 전체 오류는 편향 제곱근 더하기 잡음 제곱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방정식을 활용해서 짧은 두 변의 제곱값의 합은 가장 긴 변의 제곱값의 합을 유출하듯이, 지금 평균 제곱의 오류를 편향과 잡음이 이러한 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오류보다 큰 오류에 훨씬 더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다음 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류는 편향과 제도 잡음으로 분해가 됩니다. 편향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핵심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난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잡음은 우리가 미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지 고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두에서 이제 리스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역에 이리저리 흩어진 총알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궤도 자국은 다수의 개인이 같은 사례에 대해 내린 판단들에 대해서 관측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변산성이며, 궤도 잡음은 수준 잡음과 패턴 잡음으로 분해되며, 수준 잡음은 각 판사의 형량 평균치에서 관측되는 변산성입니다. 여기서 수준 잡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판사가 내려지는 형량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일부 판사는 가혹하게 처벌을 해서 불소형을 좋아하는 판사가 있고, 또 일부 판사는 상대적으로 반대해서 동정심이 뚝뚝 떨어지는 판사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편차가 수준 오류입니다. 그리고 패턴 잡음은 특정 사건에 대해 판사의 반응에서 관측되는 변산성입니다. 어떤 판사가 일반적으로 가혹하게 형을 집행하지만 진행범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패턴 잡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 잡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제 군중의 지혜 효과, 그리고 내부 군중 효과, 연증법적 부트스트래핑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중의 지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법칙이며 여러 독립적인 판단의 평균은 새로운 판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 군중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예측을 하도록 하면 판단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증법적 부트스트래핑인데요. 같은 사람이 첫 번째 판단을 한 후에 아래 네 가지를 이제 고려하고 두 번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로 첫 번째 추정값이 정답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가정. 다음으로 정답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유를 생각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고려사항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첫 번째 추정값에 대안이 되는 두 번째 추정값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잡음의 원천은 판단을 내리는 순간 판단자의 기분을 나타내는데, 기분은 사고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사람들의 편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분을 유발시키게 되면은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더라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전반적으로 더 잘 속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상황 잡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 잡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기분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증법적 부트스트래핑 이런 추론을 이제 자신이 이제 투자 시나리오를 넘버스랑 내러티브를 아마 세웠을 텐데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추정값이 완전히 벗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도피를 바로 하는 게 우리가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는 이제 집단이 잡음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선 장에서는 이제 다수의 개인이 내린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마지막 장에서는 잡음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이제 폭포 효과랑 집단 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폭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안건을 토론한다고 했었을 때 누가 먼저 말했느냐, 누가 마지막으로 말했느냐, 아니면 누가 자신 있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고 적은 그룹일수록 영향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 집단 극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본래 성향보다 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들으면 그룹의 지배적인 영향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그 결과 그룹의 결속이 강화되고 극단주의는 심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거나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많은 인기를 얻어서 널리 퍼져나가듯이 그런 효과를 빗대어서 하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분기 실적이나 혹은 내년 실적을 추정하면서 실적이 얼마나 맞았는지에 대해서 매우 포커싱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판단했던 과정을 세분화하고 그 과정 속에 잡음 혹은 편향이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게 옳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세운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내부의 군중을 만들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의적으로 비판하고 나의 판단 정확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을 낼 때 그 순간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최대한 상황 잡음을 제어한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